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전. 자, 한문수필은 기, 승, 전, 결 이렇게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은 이제 전환이 약간 이루어져요. 자, 전의 중심 내용은 나를 잃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반성함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자, 요 부분, 요 문장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자, 요 부분 뭐 뒤에 잘못 간직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때 나와 나는 어떤 나냐는 거죠. 자, 구분을 하겠습니다. 요 나는 잘 안 나오네요. 네. 자, 요 나는 펜을 바꾸겠습니다. 동그라미 쳤지만 다시 네모하겠습니다. 요 나는 현상적 자입니다. 현상적 자. 네, 현상적 자. 이 현상적 자는 세속적이고요. 나약한 자입니다. 자, 요 문장 구조를 자체가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이 나를 뭐 주머니에 넣어 있던 어떤 소유하고 있었던 뒤에 동그라미 나가 네모 나가 이제 나가 사람인 거고 이 뒤에 있는 동그라미는 이 나 사람 또 네모 나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던 그런 느낌을 주는 문장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는 현상적인 자인 겁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자, 세속적이고요. 나약한 자입니다. 자, 하지만 이 동그라미 나는 본질적인 자가 되겠죠. 자, 이 본질적 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자인 거죠. 이거는 현실적인 거고요. 얘는 현실이고요. 얘는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그런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의 나는 이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결과적으로는 나는 귀양을 왔다라는 거죠. 귀양 가게 된 자초지종이죠.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벼슬에 나갔고요. 내가 이렇게 벼슬을 10년 동안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서 검은 사무관대 비단 도포를 입고 결국 벼슬을 하게 됐다는 거죠. 12년 동안 벼슬 생활을 했습니다. 대낮에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녔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큰 길은 벼슬길이죠. 벼슬길.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자, 또 처지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귀양가는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귀양가는 처지가 되었다. 결국 이것은 나를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한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서울을 벗어나서 문경세제, 옛날에 문경세제는 굉장히 높은 그런 언덕, 그런 고개였어요. 그걸 넘어서 이제 멀리 가게 됐다는 거죠. 문경세제를 넘게 됐다는 것은 멀리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멀리 귀양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친척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항상 이때는 유교적 문화이기 때문에 친척과 조상의 무덤에 매년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없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아득한 바닷가는 귀향지를 뜻하겠죠. 귀향지. 자, 여기서 작가가 본질적 자를 찾았죠. 대나무 숲에 와서 멈추게 되었다. 이때는 나에게 물었다. 이때 나는 나에게 물었죠.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한 거죠. 돌아본 겁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느냐? 내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초천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능내리, 작가의 고향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 반성하는 내용입니다. 내면을 반성합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 접속사 잘 보세요. 접속사. 네. 역접이죠. 역접.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어려움.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이때 둘째 형님도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둘째 형님이 정약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도 결국 나를 잃고 나를 쫓아. 여기가 동그라미 해야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네모를, 아까 우리 네모했으니까 네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네모.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는 본질적 자아겠죠. 본질적 자아에는 이렇게 한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네모는 이제 현상적 자아겠네요. 현상적 자아에 해당합니다.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역시 귀향을 오게 됐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이 나도 본질적 자아를 말하겠죠.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게 되었다. 자,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라는 것도,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도 있죠.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너 나를 되찾았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내면 반성을 했고요.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나를 지키는 것을 어렵게 느꼈었는데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음. 그래서 결국 나는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나를 되찾아서 함께 머물렀고요. 둘째 형님도 와가지고 그곳에 나처럼 나를 다시 되찾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기까지 내용은 이렇게 전체 여기까지 묶어서 여기까지 내용이요. 나를 잃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를, 나예요,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깨달음.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 자, 결론은 뭐겠어요? 수호제기를 썼다는 거죠. 수호제기를 쓰게 된 매력을 밝힌다라는 겁니다. 자, 오직 내 큰형님만이 이 수호제를 지은 큰형님마죠. 그 큰형님이죠. 나를, 본질적인 나입니다. 본질적인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역시 본질적인 나입니다. 본질적인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호제라고 이름 붙인 명명한 이름 붙이다를 한자로 명명이라고 합니다.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은 언제나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 내게 태연이라고 자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내 태연을 지키려고 했다네. 그래서 내 거실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자, 내 태연을 지키려고 했다. 이 내 태연이 바로 본질적 자아겠죠. 큰형님의 본질적 자아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핑계다. 이게 핑계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핑계라고 여기 말한 것은 큰형님이 아무래도 이 자신을 큰형님만 성공했죠. 큰형 둘째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정약용도 그렇고 다 기양 가게 됐고 이 본질적인 나를 못 지켜서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큰형님만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이 큰형님의 어떤 겸손한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이 핑계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왜 반어적 표현이냐면은 하지만 이것은 핑계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역접이죠. 자, 이것은 핑계다라고 반대로 얘기한 거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 대단한 거다. 훌륭한 거다. 칭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겸손한 표현으로서. 그래서 큰형님이 자신의 나를 지킨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표현한 것을 일컬어서 핑계다라고 얘기했죠.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인용입니다. 강조하기 위한 거죠. 목적은 강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 몸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거죠. 나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라고 했으니 이 말씀이 진실이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에게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수필을 이 글로 삼는다. 이 글의 창작 동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의 이 몸은 바로 이 나, 본질적인 나를 말하겠죠. 본질적인 이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 나를 말합니다. 자, 수호제를 쓰게 된 내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네. 자, 여기까지 텍스트 분석 해봤습니다. 좀 양이 많네요. 자, 필기 잘 남길 수 있도록 하세요. 못 알아보는 글씨 있으면은 또 질문하세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